회사 출근 시간 몇 시인가요? 9시입니다, 저희. 네, 저 9시 10분인데. 저희는 실질적으로 그 각 부서 대표님들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분들은 5시, 6시에 출근을 합니다. 저도 제가 실무를 총괄할 때는 적어도 8시, 7시 반에서 8시에 출근을 했고, 지금은 제가 이제 실무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에 오는 거 오히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습니다, 이 대표님들이. 회사라는 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지, 어느 한 사람의 오너십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 그냥 회사가 아니잖아요. 장사지, 그거는. 그게 제가 늦게 출근하는 핑계라면 핑계일 수 있는. 그럼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? 지금 9월동 사무실 잠깐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미팅 잠깐 하고 바로 그리고 부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. 부천에는 저랑 같이 이제 IN이라고 그 형님이 중개인협회에서 뭐 만드시는 게 있는데 쉽게 말해 전세 사기 잡아주는 플랫폼이에요. 이제 브리핑 하신다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어쨌든 지금 출근하신 거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출근 복장이 되게 캐주얼한데 원래 복장이 약간 좀 차리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? 지금은 세대가 좀 변했잖아요. 네. 캐피탈 중에 제일 빡빡한 것이 현대캐피탈이거든요. 현대캐피탈을 가면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, 지금은. 수평문화 뭐 이런 게 하도 유행이니까. 네. 그 정도까지는 못해도 시대를 좀 따라가야 되지 않나. 저희 전속 모델 형님이. 안녕하십니까. 지금 저기 대표님 따로 계시는 것 같고 여긴 대표님 제 자리는 없습니다. 원래 저희가 제 자리였는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인가? 얘기해도 되죠, 형님? 네, 제가 끊었어요. 이 방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왜요? 그랬더니 자기가 본인이 이제 업무하시는 데 있어서 효율이 올라갈 것 같다. 출근하시면 사무실에 주로 뭐 하시는 거예요? 신문 보고 그다음에 뭐 업무 정리하고 이제 미팅하고 뭐 보통 그렇게 하루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신문을 읽으신다는데 왜 종이신문 읽으신 거예요? 요즘 인터넷 신문이 워낙 잘 되는데. 인터넷 신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잖아요. 내가 이미 정보를 필터링해서 보기 때문에 정보가 좀 완전하게 들어오지 않는데 신문은 어쨌든 간에 순서대로 쭉 보게 되니까 좀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, 종이신문. 저희 채널은 정치세를 띄는 건 아닌데 네네. 약간 우 쪽에 가까우신 신문을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. 짜잔! 하나 더 있습니다. 항상 저는 중도를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. 그럼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 시간이 그래도 금이신 분이잖아요. 예. 이 신문을 다 읽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어떻게 읽으세요? 오, 어떻게 하셨어? 다 안 읽는다는 거를? 헤드라인 위주로 빨리 보고 그 당일 조간 신문들은 거의 겹칩니다. 그 신문 내용. 그러면 이거 하나 다 보고 나면 얘는 별로 사실 볼 게 없어요. 핵심적인 내용들, 뭐 이런 것들. 뉘앙스가 좀 다르잖아요? 똑같은 기사인데? 약간 이런 약간 뉘앙스의 차이를 보는 거죠. 네.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. 둘 다 보면. 경제를 알고 싶으면 신문을 읽거나 막 이런 말이 많았잖아요. 예. 이렇게 신문을 과연 읽는다고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, 사람들이. 그런 생각을 안 한 지 또 오래됐네. 생각해보니까. 나도 처음에 읽을 때는 그런 마음을 했을 텐데. 근데 뭐라 그래야 되나? 신문을 읽다 보면 좀 흐름을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 세상을 움직이는 계층이 젊은 사람들이 물론 있지만 꼰대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신문을 사실 보는 사람들이 대상이 거의 꼰대잖아요, 지금. 그들의 원하는 눈높이들을 이걸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. 광고 같은 것도 그렇고 노인 불면증 연구를 위한 첨가자를 신문에서 모집을 하잖아요. 이게 SNS에서 모집이 될까요? 안 되죠. 안 되죠? 뭐 이런 새로운 시장을 좀 보는 장점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가십거리들은 빨리빨리 읽고 그냥 좀 읽을 만한 내용들, 뭐 10대들, 정치, 유튜버보다도 못 믿었다. 이런 네.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. 정치인들이 지금 유튜버보다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. 사실 그렇죠. 유튜버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많이 커지고 있잖아요. 그럼으로써 가짜뉴스도 많이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실 너무 일방이 주는 메시지를 이제 그대로 믿는 세대이기 때문에 유튜버들의 어떤 그 의무는 크게 없대 권한은 굉장히 큰 상황이란 말이죠, 지금. 가짜뉴스를 설파해도 이게 진짜 너무나 명백한 가짜뉴스가 아닌 이상은 어떤 법적 제재나 이런 제재를 할 수 없고. 그래서 좀 이거 유튜브 같은 거 특히나 볼 때는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때 와, 그렇구나가 아니라 얘가 지금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그럼 반대로 대표님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채널에서 네.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요? 굉장히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막 성공가도를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. 꼭 제가 누군가를 가르친다기보다 제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. 항상 영상마다 자주 하는 얘기가 내가 하는 얘기는 정답이 아니고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라는 얘기를 꼭 해요. 왜냐하면 우리가 한 번 사는 거잖아요, 다. 처음이란 말이에요, 이게. 오늘 아침이 항상 내 삶에서 처음 있는 날이고 이거를 뭐 내가 맞다 틀리다고 사실 주장하기가 좀 어렵죠, 우리가.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가졌던 경험상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았는데 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도를 제가 설파하는 거고 그중에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는데 좀 그런 거를 스스로가 보면서 비판하면서 평가를 하면서 보시는 거죠. 그래서 내 삶이랑 좀 맞는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끄시면 되는 거고. 되게 정신이 없어 보이시네, 아침부터. 아우, 정신은 있어요. 정신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, 사람. 생존 전략 중 하나인데 그런 부정적인 표현하는 거를 되게 극도로 싫어합니다. 너무 피곤하다란 말이 입에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. 네. 빨리 주워 담아요. 아니야. 난 지금 되게 쌩쌩하다. 야, 너무 힘들다. 아니야. 되게 즐겁다. 너무 즐겁네. 혼자 이렇게. 그러면 집에 가서도 오늘 죽겠다 막 이런 말도 잘 안 하시나요? 절대 안 합니다. 죽겠다란 말은 언제 한지 기억도 안 나요.
죽으면 어떻게 그러다가. 그런 거죠. 사람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, 이제.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, 사람들이.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, 그게 뭐 갑자기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, 저는. 평소에 내가 죽겠다, 힘들다, 안 된다 하는 사람인데, 갑자기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긍정적이 될까요?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, 저는. 평소에 내가 계속 이 흐름이 어느 정도, 요 정도 페이스는 유지하고 있어야 이게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가는 거지. 막 저점을 달리고 있다 내가 이렇게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평소에 하는 말이나 이런 거를 좀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. 동업은 따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. 동업은 안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왜냐면 이렇게 되게 아까 형님 동생을 가깝게 지내면 제가 동업을 한다고 하는 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. 동업을 너가 할 거면 너의 친구가 너 몰래 한 달에 한 2, 300만원씩 더 가져가고 몰래 그런 걸 너가 뭐 예를 들어 몇 년 만에 알았을 때 그래 너가 내 친구인데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냐 라는 마음으로 너가 웃으면서 넘길 수 있을 자신이 있을 때 동업을 해라. 그런 마음이 아니면 무조건 깨진다. 그 동업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잘 된 건 상대방의 탓, 안 된 건 내 탓으로 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조건 싸움이 나더라고. 이 동업이라는 거는 너랑 나랑 똑같이 하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벌자 이런 거는 북한 가서 해야 돼. 북한 가서. 뭐 동업에 대한 제 가치관입니다. 물론 정답은 아니에요. 이게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잘 될 수도 있습니다. 이제 경험담이시죠? 아니에요. 경험담 아니에요. 저는 동업자들이 굉장히 다 좋았습니다. 예, 저는 너무 해피했고 다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일을 했습니다. 저는. 근데 이 차는 뭐 특별한 기능이 없나요? 요걸 누르면 이제 앞에 차가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누워지는 기능이 있어요. 그 비즈니스 클래스처럼. 이거는 이제 문을 여는 기능인데 네. 이렇게 해서 누르면 문이 이렇게 열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닫을 수 있는 쓰잘데없는 기능입니다. 이렇게 손을 하면 되는데 이게 S클래스에도 있는 건가요? S는 없어요. 이게. 이 마이바흐가 기능은 있어요? 마이바흐만 있습니다. 예. 혹시 이거 이용하시려고 마이바흐로 사신 건가요? 전혀 그렇지 않. 이 사고 나서 알았어. 이런 기능이 있는지. 옷걸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? 이러고 이렇게 땡겼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. 아니 충분히 S만으로도 S580보다 되게 좋은 차인데 좋은 차죠. 왜 마이바흐까지 이렇게 하는 거죠? 보통의 경우에는 오너 드라이브를 안 하고 운전을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네. 그러면 아무래도 마이바흐가 좀 더 낫죠. 왜냐면 저는 S500을 타면은 제가 한 이쯤 이러고 있잖아요. 네. 이런 식으로. 머리가 닿아요. C필러가 좀 짧아서. 이거는 의자가 뒤로 젖혀지니까 좀 누워지고 뭐 이제 그런 차이 말고는 사실 큰 차이 없는 것 같네요. 아이고 형님 안녕하십니까? 저 미팅 중이어서 지금 전화를 잠깐 못 받았습니다. 형님. 감사합니다 형님. 예 형님 들어가십시오. 대표님 제가 근데 느낀 건데 대표님만의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. 통화하실 때마다 예 형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막 약간 이렇게 되게 활기차게 좀 해주시고 되게 그 상대를 되게 기분 좋게 띄워주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. 이게 막 피곤하거나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잖아요. 근데 나는 하루에 뭐 50통 100통의 전화를 받지만 이 사람은 나한테 오늘 한 번 했잖아요. 이 사람 나한테 오늘 처음 전화한 건데 내가 여기다 대고 뭔가 피곤한 뉘앙스를 비추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. 일단 그러니까 내 입장을 이 사람이 알 필요는 없으니까 내가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내가 오늘 뭐 컨디션이 어떤지 이거 알고 싶어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. 저한테 전화를 할 정도 되면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전화를 하실 텐데 혹시나 내가 예 여보세요 이러면 그 용무를 말을 못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내 비즈니스가 그만큼 늦어질 거고 그러니까 최대한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끔 좀 하는 편입니다. 그런 거는. 그게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게 습관이 됐던 건가요? 한 30대부터는 그랬던 것 같아요. 그 전까지는 전화가 많이 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내가 뭐가 좀 된 것 같고 되게 좀 뭐 멋있는 것 같고 막 그랬어요. 그리고 그런 티를 많이 냈어.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요. 뭐 이런 티를 많이 냈어요. 내가 아는 대표님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재수가 없더라고 보니까. 거울줄이 하신 건가요? 그걸 보고 내가 느낀 거죠. 이게 멋있는 게 아니구나. 그 뒤로는 이제 티를 내지 않습니다. 이제. 항상 이렇게 보시면 남의 상대를 먼저 배려하시는 게 좀 습관화되신 것 같아요.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내가 얼마 전에도 제주도로 갔다 왔는데 진짜 친한 형님들하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투자 회사를 크게 하는 형이에요. 자산이 한 8천억 있어요. 그 형이. 그 젊어요. 나이도 아직 40대예요. 얼마나 그 입장에서 뭐 거만하게 살 수 있잖아요. 사람이. 그렇죠. 뭐 카페, 식당 가는 데마다 뭐 김치찌개 너무 감사합니다. 뭐 휴지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. 계속 하는 거예요. 나중에 내가 보고 있다가 형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도대체? 이렇게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이 서비스직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 이렇게 밝은 마음을 갖고 온대요.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직 사람들한테 되게 냉소적이래. 차갑게 얘기하고 명령적으로 지시어를 쓰면서 얘기를 한대요. 그래서 이게 마음이 다치다가 나중에 본인들이 이제 마음을 안 다칠 방법을 찾는 게 약간 기계적으로 딱딱하게 하는 거. 친절도 이제 진정성 없는 친절을 이렇게 베풀고 그냥 뭐 멘트만 하고 혹은 차가워지는 거 뭐 이런 방법을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좀 풀리니까 이런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 생각한다.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꾸 하는 거야.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되게 한 방 먹은 것 같았어요. 그래서 저도 그 뒤로 이제 어디 가나 감사합니다를 꼭 합니다. 이제 뭐 이런 작은 계기들이 이렇게 쌓이면서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. 좀 누군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곳간이 꽉 차 있으니까 마음이 행복해서 풍요로워서
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 아니냐.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 치이고 힘들다 보니까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를 습관화 시키면 과연 이게 인생에 큰 도움이 될까? 이게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싸움 같은데, 맞아요. 내가 항상 요즘에도 보면서 느끼는 게,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거에 비해서 만나는 분들이 좋은 게 많은 편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. 대부분이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고 되게 좋은 에너지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. 과연 이게 이 사람들이 원래는 되게 우울하고 막 침울하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어서 지금에 와서 성격이 바뀐 걸까? 그런 궁금증이 들잖아요. 그럼 이제 그래, 이제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, 만나다 보면. 이제 이렇게 꼭 물어봐요. 학교 다닐 때 어땠냐, 그런 거를. 그러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원래부터 밝고 좀 도전적이고 뭔가 긍정적이고, 긍정적인 사람이 잘 된다? 이게 되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, 사실. 공식처럼 이렇게 과학적인 논리가 있는 건 아니지만, 뭔가 세상에 그런 이치가 좀 있지 않나. 이렇게 밝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밝아지는 것도 맞겠지만, 밝은 사람들이 또 거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걸 보면 희한하다는 거죠, 그게.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몇몇 있지만. 그럼 대표님께서는 20대 때 뭐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거 아닐 수도 있잖아요. 가다 그쵸. 위기도 있을 수 있고. 예. 그때도 밝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나요? 저는 20대 때는 조금 화가 많았어요. 지금처럼 이렇게 밝지 않았어요. 세상 모든 사람이 적 같았고, 무슨 에피소드만 생기면 싸워서 이겨야지, 이런 마인드가 가겠다는 사람이에요. 어디서 뭔가 불친절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그러면 하하호하 해서 넘길 수 있는 거를, 그런 불친절에 되게 맞서 싸우는 편이었어요. 결과론적으로 내가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되게 손해더라고요. 그래서 방법을 바꿔본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도 어느 시점 이전에는 20대 때는 내가 되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운영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, 회사를. 근데 이제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고, 좀 실수해도 할 수 있어, 왜 그래, 잘할 수 있어, 그 정도 실수 누구나 하는 거야,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어떤 기술적인 걸 바꿔본 거죠. 내 마음은 지금도 화가 너무 나. 일단 뒤에 돌아서 한번 막 하고 웃으면서 그랬니? 괜찮다. 이제 이걸 한 1년 한 거 같아. 점점 갑자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, 더 그 사람이 열심히 하기 시작하고.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악착같이 내가 막 감시해가지고 이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해야지만 회사가 돌아가는 거야 라고 믿었는데,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이게 어느 정도 이 실무를 잘하다가 딱 장을 시켜놓으면 갑자기 화가 많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. 특히 착한 애들이 그래, 오히려. 원래 성격이 들어온 애들은 장을 만들어도 그 수준을 유지해, 자기의 성격을. 근데 착한 놈들을 장을 딱 만들잖아요? 그럼 둘 중 하나에 되게 착하게 가거나, 아니면 흑화를 해, 갑자기 얘가. 왜냐면 자기가 이제 나한테 혼날 거 아니에요. 장인데, 야, 이거 왜 이렇게 안 됐어? 하면은 자기는 이거 지지해야 되는데, 자기는 내 말을 잘 듣는데 자기 말을 밑에 사람들이 안 듣는 거지.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화를 내기 시작해요. 화를 내면 당장은 듣는 것 같거든. 야, 이거 빨리 오늘까지 해야지 하면은 오늘까지는 어떻게 해와. 근데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. 그럼 이게 쌓이면 얘를 점점 패싱하기 시작한다고, 장을. 이 밑에 사람들이.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런 교육을 많이 해요. 절대 화내지 말고, 소리 지르지 말고, 결국은 너가 이게 왜 손실인지, 왜 웃으면서 가르쳐야 되는지. 야, 나도 너가 이런 실수했을 때 속으로 쌍욕이 나오네, 너한테 웃으면서 얘기한 거야. 그래서 만약 내가 그때 너한테 쌍욕을 했어 봐, 너 뭐 그때 그 일 처리를 했을까? 뭐 이런 교육을 장을 만들면서 많이 시키는 편이에요. 기업 문화가 그리고 그렇게 내려가고. 그래서 참 이게 되게 쉽지 않은데 그걸 계속 노력을 하셨던 거네요. 그래서 우리 오래된 임원들은 얼마 전에 저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. 허심탄회하게 이제 제주도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는데, 이제 우리끼리 있을 땐 반말해. 친구고 형이고 하니까, 너는 그 많던 화를 어떻게 그렇게 다 참냐? 이러고 물어보더라고요. 내가 무슨 화가 많냐? 그랬더니, 야, 이 새끼 뭐 까먹었다고, 옛날 얘기.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에는 화를 많이 냈는데 득이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처음엔 기술적으로 왔지만 지금은 좀 마음적으로도 많이 바뀌었다, 사람이.